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우리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의 자주 독립과 자유를 염원하며 터져나왔던 김인현 3월 1일의 함성. 그리고 80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갑오 농민 전쟁. 9년이 떨쳐 일어났던 구한말의 의병들. 그리고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호남의 의연한 역사 속에 3.1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호남의 정신을 이어 말없이 싸우다 사라져간 진정한 호남의 인물들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1910년) 한일합방. 일제는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을 앞세워 무단 통치에 들어간다. 조선의 모든 민족적인 저항은 철저하게 탄압됐고 수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지하로 숨거나 해외로 망명해 조국 독립의 기회를 꾀하고 있었다. 이 즈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된다. 3세계 약소 민족해방운동의 분위기도 무르익기 시작했고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는 일제의 심장부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919년 2월 8일 동경에 머물던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대화관에서는 민족대표 33명이 모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후 의연하게 일본 경찰에 연행됐고, 같은 시각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는 4~5천의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평화적인 시가 행진을 전개했다. 온 서울 시내가 흥분된 군중의 만세 소리로 들끓었고 시위 행렬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된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는 일제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되기에 이른다. 평양, 의주, 원산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던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됐고 일제야 최대 민족운동이었던 3.1 독립 만세 운동은 그렇게 타올랐다. 민족운동사의 획기적인 분수령을 이뤄냈던 3.1운동. 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33인 민족대표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지역의 3.1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며 전개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특히 호남의 3.1운동은 거의 불모 상태나 다름이 없었는데 동학농민전쟁과 한말 의병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동안 3.1운동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전 민족이 참여했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각 지방에서의 3.1운동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해서 독립을 발했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사의 어떤 연구 방향. 1894년 호남 일대를 휩쓸던 동학농민전쟁 후 잠잠하던 전남지방은 1907년을 기점으로 한말 의병 투쟁이 치열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09년 일제 잔혹한 토벌작전으로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전남 지역은 한말의 의병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전국의 의병의 전투 횟수의 약 한 30 내지 40%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전남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자도 역시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은 191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그런 어떤 커다란 인명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잠잠한 곳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1918년 일제가 총독부를 내세워 실시한 토지조사로 일본인 지주들이 대거 진출하는 등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자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1919년 1월 23일 매일신보에 고종의 서거가 급보로 전해진다. 민중들 사이에는 고종의 독살설이 퍼지고 민심은 크게 동요한다. 고종의 서거와 함께 신식학교에 다니던 지식인들 사이에는 조선 독립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된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구학문을 버리고 신학문을 배우러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도 많은 그 신식 학교들이 세워졌고 또 서울이라든가 이런 타지로 유학을 떠나서 신학문들을 배우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신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문을 배운 깨어있는 지식인들로부터 출발했던 3.1 독립 만세 운동. 전남 지역의 경우는 3월 10일 광주 지역 시위를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1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취재팀은 무안과 영암, 강진, 목포 지역의 3.1 운동사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무안의 3.1 운동입니다. 무안에서의 3.1 운동은 현재는 신안군에 속해 있는 장산면 도창리에서부터 시작됐다. 같은 시기 무안읍 또한 3.1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3.1 운동에 동참하고 3월 5일 일경의 감시를 뚫고 서울 유학생들이 귀향한다. 독립선언서를 품고 귀향한 유학생은 경성 휘문중학생 김한근과 경성 제1고보생 박선규였다. 이들은 지역 유지들인 읍내 정씨 일가와 김순기 등을 만나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뜻을 모은다. 3.1운동에 무안이 조금 더 먼저 했다는 것이 아까 저 어르신들 때문에 요 근처 이 한평이나 이 목포 이렇게 있었지만은 여기가 먼저 했어요. 박성규 씨요. 그분이 이제 서울가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지식층들하고 모으면서 그 당시 그 일제 한가하는 그런 그 어르신들하고 배워가지고 여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가 먼저 됐습니다. 한편 서울 유학생 김한근은 어릴 적 친구인 안동선을 만나 뜻을 함께하면서 무안의 3.1 운동 열기는 점차 고조된다. 친했나 봅니다. 어? 두 분은 친했나 봅니다. 뭐 우아래서 함께 저 엄마을에 살았거든. 지금 이사 강주로 가버려서 그러지. 안동선은 무안 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당시 무안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거사 계획을 알리는 한편 무안 보통학교 학생들의 인력 동원을 책임진다. 우선 태극기 제작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무안 남산의 골짜기, 조산 등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무안군 상사리 김한근의 집에서는 거사를 위해서 인쇄물이 제작됐고 가마니에 실려 장터나 조산 등으로 옮겨졌다. 안동선을 통해 무안 보통학교 학생들에게도 극비리에 장날의 거사 계획이 전달됐다. 3월 20일 새벽 읍내 요소요소에는 민중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경고문이 나붙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무안 남산의 조산 등에서 박선규의 독립선언서 낭독 후 만세 행렬은 장터로 향한다. 태극기 같은 것은 저기 산에 가서 만들고 그래갖고 마치 그날 무한 장날이었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또 장에 뭐저 장군들 뭐또 거시기 만세 부르는 게 전부 나서서 장이고 무시고 안 돼야 불고 이러고. 읍내에 모인 장군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시위 대열이 500여 명으로 불어났고 태극기를 들며 행진을 계속하던 시위 행렬은 마침내 무안 읍내의 주재소를 습격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재소가 여기 지금 학교 옆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순사가 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한 아니고 둘인데 그분들이 이제 긴급 연락을 해가지고 목포에서 기마 경찰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체포해 갔다 그랬습니다.
목포와 광주의 헌병대 출동 후 시위 주동자 56명이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시위 가담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주동자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10명의 헌병 그리고 4명의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수모자, 주모자 56명을 체포했다. 이날 무한읍 시위에서 만세를 주도했던 김한근, 정신섭 등 주동자 6명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3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는다. 영암 지역은 이미 3.1운동 이전에도 한말 의병 활동이 치열했던 곳으로 예로부터 의향으로 이름을 날리던 고장이었다. 영암의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영암 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조국환이었다. 영암면 교동리, 향내가의 아들로 태어난 조국환은 한말 호남 계몽운동의 산실인 호남학교와 비밀 결사 조직인 수의 위친계에 참여하기도 했던 영암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였다. 조국환은 먼저 보통학교 학생이자 제자였던 김민규와 김영헌을 만나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에 영암읍 시위를 계획한다. 시위 주동자는 당시 20, 30대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영암읍과 군서면의 구림이 연계된다. 조국환은 구림에서 덕망이 높던 면사무소의 서기 최민섭을 만나 조선 독립 광주 신문을 전달한다. 영암의 3.1운동에서 양반 마을인 구림이 주목받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영보는 보수 일변도로 나갔고 그 유정척사로 해서 서쪽은 뭐냐면 개화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림이 일찍은이 또 교회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든 뭐 신문명이 빨리 들어온디고 그래서 또 맞아면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해서 또 독립의식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민족을 주도하는. 전통적인 양반 마을인 구림은 일찍부터 신학문을 수용한 까닭에 처음부터 읍내와 연계해 3.1운동을 준비할 수 있었다. 구림 출신으로 당시 경성약전에 다니던 박규상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하면서 구림의 시위 준비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구림의 청년들은 인적이 드문 간죽정을 임시연락본부로 정하고 비밀 회합을 가진다. 시위 준비는 청년들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학생, 면사무소 서기, 농민, 천민 등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당시 면서기였던 최민섭은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이용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독립선언문하고 우리 태극기를 유일하니 면사무소 근무하셨던 관계로 면사무소 등사기를 빼내서 김월봉 씨라는 댁에서 등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쓰실 것은 구림에서 쓰실 것은 구림에 저분이 보관을 하시고 또 영암하고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암 거사부는 영암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4월 10일 날 하시게 되셨죠. 4월 10일 영암 보통학교에서 제작 중이던 태극기가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영암읍 시위는 예정보다 이른 시각에 시작된다. 공원 자리에서 시장으로 향하려던 시위 계획은 장꾼들이 모이기에는 다소 이른 시각에다 학생들 또한 제대로 동원되지 못해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위 대열은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회산된다. 아까 김영헌 씨가 많이 주동이 되었어요, 사실상. 예,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직접 김영헌 씨는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동시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예, 저 밑에 저 예, 여기 시장에서 바로. 그러고 내중에 이제 한편 영암읍 공원에서는 조국환의 연설에 감동받은 조선인 순사 한동선이 시위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3.1운동에서 제일 맞으면 중요한 대목이 한동석 씨 같은 사람이 일제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독립 만세를 거시하는데 가담이 되었다는 거.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조선 독립을 갈망하는 구림의 3.1운동은
회사정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의병 활동으로 피신 중이던 정상조가 회사정 지붕에 올라 비상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았다. 불무등이라 불리던 언덕에서는 대형으로 제작된 태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유학생 박교상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만세를 외쳤다. 만세 시위 행렬에 구림 보통학교 학생들이 합세했고 수가 늘어난 시위 대열은 읍내로 진출하려다 출동한 일경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만다. 이날 영암읍과 구림의 시위로 조국환과 박규상 등 시위 주동자 100여 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구속 수감된다. 최민섭, 박규상 각 징역 1년 6개월. 대구 복심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청년 학생 박규상은 심한 고문으로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구림이 보이는 영산강에서 28 짧은 생을 마감한다. 대구에서 병 보석이로 풀려 나와서 이렇게 오시다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이 영산강을 거기 오시다가 그 배 안에서 자꾸 하셨어요. 자꾸 하시기 직전에 구림이 보이느냐 그래갖고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 막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저 서울 중동학교 중동 4년 5년 전 네 4년 때 이제 맞으면 태양을 맞아버렸지. 말하자면 서울 중동고보에서 민족 자결주의자로 주목받고 퇴학을 당해 고향에 머물며 3.1운동을 주도했던 최기준 역시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사촌 동생들은 이후 광주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다 할 수가 있지 말하자면 조금. 우리 일가도 종영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접 일가들이냐 한 두 모임 모두 강조 학생 사건 가담을 했지 같이 모두. 아니 뭐 알고 있지 냐 우리가 그때. 구림이 읍내와 다르게 단합된 모습으로 끝까지 시위를 펼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구림 마을을 이루는 네 성씨가 고루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점과 400년 동안 구림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대동계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이렇게 요지한 거 보면 3.1운동 이후 구림의 청년들은 구림 청년계를 조직해 아직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구림의 그 청년계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계를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각자 10전씩 각주를 해서 청년계를 조직을 했는데 청년계를 조직한 이유는 일본인들로부터 따돌림을 하면서 서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하기 위해서 상부계라 해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산채까지 조문을 하는 것으로 산채에서 조문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계 조직이 돼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계는. 무안과 영암의 3.1운동을 통해서 신학문을 배운 개화한 지식인이 주동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시위가 계획되고 결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진과 목포의 3.1운동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두 지역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기독교 조직인 교회가 바로 3.1운동에서 주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진과 목포의 3.1운동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먼저 강진의 3.1운동입니다. 일제하에 수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발했던 강진은 농산물과 해상 운송이 만나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강진의 젊은이들은 비교적 쉽게 외국이나 서울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는데 강진읍을 중심으로 폭넓게 분포하던 향리가에서 누구보다 빨리 개화 사상을 흡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환 김씨는 그 우리 통칭 얘기하는 그 증인, 소위 아전 그 집안인데 좀 빨리 그 개화가 됐달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그중에 많이 유학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도만 개화가 된 그런. 전남지방에서 군 단위로는 가장 먼저 선교사가 도착했던 강진은 강진읍 교회를 비롯해 각 미연 단위까지 교회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 지역 청년들은 일찍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 강진의 3.1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학생층과 기독교인들이 역시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강진의 그 청년 학생들은 주로 읍내에 당시 살고 있으면서 읍내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서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외지에서 돌아와서 강진의 3.1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자주 갖곤 했는데 독립운동가들과의 접촉이 빈번했던 까닭에 다른 지역보다는 국내외 정세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강진의 3.1운동은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국내 선전활동과 자금 모금을 위해 귀국한 일본 유학생 김한식과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의 뜻을 둔 채 강진읍 교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기독교인 이기성이 주축이 됐다. 김한식과 이기성, 차례진, 김현봉 4명의 청년들은 비밀리에 만나 모임을 갖고 만세 시위를 1, 2차로 나누어 계획한다. 1차 시위의 책임자는 김한식이, 2차 시위의 책임자는 이기성이 맡기로 했다. 이 무렵 영남 김윤식을 비롯한 서울 유학생들이 합류한다. 이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 대숲에서 회합을 갖고 태극기 제작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준비한 1차 시위는 결국 좌절되고 만다. 1차 때 이제 실패한 것은 그 정보가 새나가지고 이제 경찰에 알려져서 그 사람들 이렇게 감시를 받게 돼서 이제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더 치밀하게 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2차에 성공을 했죠. 이기성을 중심으로 한 2차 시위는 교회를 매개로 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다. 1차 시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작업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한편 작업장 밖에는 경비를 세워서 경계를 엄하게 했다. 이 무렵 비밀리에 독립가를 숨기고 서울에서 내려온 유학생 오숙남이 가담하면서 2차 시위는 보다 열기를 띄어간다. 독립선언사하고 이제 태극기하고 뭐 내국가하고 그걸 이제 그때 모두 바지가랑에다 감춰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왔죠. 마치 이제 서울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귀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시 만세를 부르자 그래가지고 듣기로는 그 앞에 그 이제 소문난 대밭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님 얘기가 대밭에서 이제 태극기도 더 많이 그리고 또 이제 독립선언문을 전부 카피를 하고. 2차 시위 준비 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강진읍에서 다소 떨어진 남포리가 강진읍과 긴밀하게 연계됐다는 사실이다. 강진읍과 남포리가 교회를 통해 연계됐기 때문이었다. 남포의 객주였던 박학조는 일가들을 동원해서 태극기를 제작한다. 강진 3.1운동은 그 교회 개통에서 주대로 했습니다. 그 남포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백부님이 그 집사였어요. 네. 집사님이나 이제 읍교회 관계하고가 연결이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백부님이 주된 부락에서 이제 일을 그 3.1운동 관계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읍에서 멀리 떨어진 남포리는 일경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2차 시위, 구체적인 시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3.1운동 당시 강진읍 내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강진읍 내에서 이루어졌던 3.1운동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강진읍이고 이곳이 남포리 마을입니다. 이 도로 아래로는 지금도 5일장에 서고 있는 강진 장터가 있습니다. 그 위로 강진군청, 바로 그 옆에는 예전에 강진읍 교회가 있었고 그 사이 탑동 마을에는 대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 숲은 태극기 제작이나 비밀 회합을 갖던 장소로 이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진 세무서 자리에는 강진 공립보통학교가 있습니다. 보통학교와 장터는 걸어서 대략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이 북산, 장터와 보통학교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이 북산의 비둘기 바위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4월 4일, 드디어 거사 당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1919년 4월 4일) 오전 10시가 지나자 시위 주동자들은 선언서와 등사물을 두루마리 자락에 숨기고 장터로 향했다. 남포마을에서 비밀리에 제작됐던 태극기는 고기 상자에 담아서 장군을 가장한 박학조에 의해 장터로 옮겨졌다. 사전에 전부 비밀리에 그걸 전부 이제 군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이 시장으로 그걸 운반해서 전부 여기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어물 상자에다가 뭘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제 이 어물 시장에 이제 팔러 오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전부 다 배포를 했죠. 4월 4일 정오. 드디어 비둘기 바위 위에서 태극기가 휘날렸다. 태극기를 신호로 장터에서 일제히 대한독립을 외치는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보통학교 학생 300여 명도 교실문을 박차고 나가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수천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벗어나 남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태극 깃발 신호봉이 민주 통일 함성으로 메아리쳐 오고 2차 시위는 대성공이었다. 강진읍 시위에서 연행된 남포리 출신 박영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 잃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게 무슨 죄냐며 일본인 검사를 상대로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포마을에서는 용맹했던 이 여성의 얘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내 국가를 찾는데 그것도 무슨 죄가 되냐고 누구 나라는 그랬냐 그런 훌륭한 말씀을 때 나는 윤관수입은 더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그건 담대하게 했다는 거. 97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1983년 건물 개축을 위해서 천정 수리를 하던 중 학교 교무실 천장에서 3.1운동에 관련된 귀중한 문서들이 우연히 발견됐다. 역사적 사료로 큰 가치를 지닌 이 자료들은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발견된 조선독립광주신문, 경고문, 독립가 등은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3.1운동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등지로 내려와서 이러한 귀한 문서들을 갖다가 목포로 그때 당시에 김하각 선교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개항 이래 상업도시로 면모를 갖추며 급속한 성장을 해나가던 목포에는 새로운 상인층이 형성되고 신식 학교들이 세워진다. 당시 목포 공립보통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된다. 진상업이죠.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목포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목포에서 목포 공립보통학교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청년층 가운데에 신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그들은 당시에 목포의 객주라든가 하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인층, 신지식층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당시 목포의 3.1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했다. 1903년 미국 남장로교 배유지 목사의 선교 활동과 더불어 기독교 계열 상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목포에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가 세워진다. 목포지방 근대적인 학교의 시초가 되었던 이 학교들의 계몽적인 교육 덕택에 학생들은 민족의식을 싹틔울 수 있었고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1897년에는 목포에 양동교회가 세워진다. 일제의 탄압에 울분을 간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항일 의식을 표출하는 집결 장소로 이용된다. 일제 탄압을 통해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상인들, 어려움에 처해서 그날그날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때 별로 여유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울분이 터뜨릴 만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발벗고 모여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달래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독립을 위한 생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목포 3.1운동의 시작은 1919년 2월 중순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남궁혁이 귀국하면서부터다. 남궁혁은 귀향하자마자 목포 상업전수학원을 졸업하고 창평동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던 중마고우 박상렬을 찾아간다. 남궁혁은 박상렬에게 2.8 독립선언 소식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움직임을 전하고 목포에서의 만세 시위를 역설한다. 남궁혁과 뜻을 함께한 박상렬은 정미소를 병행하던 권영래와 목포 공립보통학교 출신인 오도군 등 청년 9명을 규합해 목포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해가기 시작한다. 당시 박상렬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신흥철공 주식회사의 등사판을 이용해 태극기와 경고문, 독립신문 등이 제작됐고 박상렬은 거사 준비자금 2,000원을 조달한다. 제작된 인쇄물과 태극기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박상렬의 미국 상점 안에 쌀가마니로 위장해 보관됐다. 청년들과 학생들의 시위 준비가 한창일 무렵 다른 한편에서는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도 차분히 만세 운동을 준비해 나간다. 양동교회 집사였던 서상봉 등이 주축이 됐는데 그는 시위 당일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학생들 동원을 맡았다. 이렇듯 양동교회와 정명여학교, 영흥학교는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준비했다. 밖을 감시하는데 아주 좋았다. 양동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입구를 창구로 위장하고 창문을 통해 망을 보면서 밤마다 태극기 제작에 몰두했다. 정명의 여학생들 역시 유엔학원 2층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며 4월 8일 거사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포의 3.1운동은 기독교 계열의 상인들, 그리고 목포 공립보통학교 출신의 청년들, 그리고 근대적인 계몽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포에서 전개된 3.1운동, 이 시위의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유달파크가 들어선 이곳에 영흥학교가 있었고요. 바로 위로는 양동교회, 영흥학교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이는 곳, 지금의 유엔학원 옆에 정명여학교의 정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대 행진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남교시장으로 향했고 시가지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밤을 꼬박 세운 시위 주동자들 앞에 드디어 4월 8일 거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만세의 함성이 건물처럼 터져나왔다. 일경의 칼에 팔이 잘려나간다. 온종일 계속된 만세 시위는 격렬했다. 시가지에서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가 체포되었고 재판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겨졌습니다. 한 30-40명 정도가 구속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재판받은 숫자는 쪽 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고문에 의해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은 나중에 추록한 뒤에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 양상이 그만큼 격렬했고 희생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만세 시위로 80여 명이 목포경찰서로 연행됐고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즉시 재판에 회부됐다. 지도자들 가운데는 출감 후에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생겨났다. 호남의 3.1운동은 이후에 호남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민족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항일운동에 귀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80년, 3.1운동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거나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남겨진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삶의 무게와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3.1절 80주년 특집, 3.1운동의 주역들, 후손들의 얘기를 끝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포에서 삼형제가 나란히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박상열, 박상술, 박상호 형제. 3.1운동 당시 미국상이었던 박상열은 동생 박상술이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자결하자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자금 모집의 비밀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에는 조국에 돌아와 69세의 일기를 끝으로 파란 많은 생을 마감했다. 둘째 장아버지는 그냥 바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일본 사람한테 맞아갖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전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들을 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는 박관섭 씨. 지금 살아 계셨다면 내가 잘해드리죠. 너무 힘들었어요. 외국 지사 되신 분들은 다 힘들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잘 살고 잘 된 사람은 좋은데요. 우리 아버지 같이 되신 분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안의 3.1운동을 주도했던 정실가의 후손 정종천 씨.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후로 아주 일경에 쫓겨다니고 험역에 쫓겨다니고 저녁이나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보일 정도고 뭐 아버지가 어떻게 집에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그 일경들이 그 쫓아오고 해방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이제 단체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때 좀 달리가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예, 그 고문 당해 그렇게 절골돼갖고 좀 그셔갖고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아버지는 여러 단체에서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오직 이제 자식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노동이라도 해서. 강진 3.1운동의 주역 이기성의 아들 고 이광호 박사. 서울대 의대 학장을 지낸 이광호 박사 뒤에는 삭바느질과 병원 자벽부로 일하며 그를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다. 부잣집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예, 부잣집 막내 아들이니까 오지게 호강했을 겁니까? 처음에는. 예, 굉장히 호강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아버님께서 이제 독립운동 하신다 그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녔죠. 노비 그 문서 다 태워버리고 집에서 그 선 타고 형제분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우리 어머님께서는 고생하셨죠. 지금도 이 사진 보면 굉장히 고생하고 우직한 면이 계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지. 내가 어머니 덕에 이렇게
잘 컸는데 그러셨어요. 통학에 가담한 거지는 일족이 망하고 독립운동을 의병을 한 사람들은 5대가 망하고 일반 독립운동 한 사람은 3대가 망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 후예들이 참 몇 프로는 지금까지도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어석진 데서 산직이나 고지기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